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이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을 뽑아야죠. 화면 만나보고 왔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설 연휴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놔서 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상호 예비후보는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와 진보 역사에 아무래도 제가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서울시의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어떤 맥을 잇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상호 의원이 SNS에 어떤 메시지를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박원순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 우상호가 박원순, 박원순이 우상호. 다음 장을 또 볼까요? 언론에 보도된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 강란희 여사님의 손편지 글을 봤다.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를 뜨거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김 변호사님. 왜 저걸 쓰셨을까요? 저는 우리 화면 2개 봤잖아요. 첫 번째 있었던 건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선의해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거의 한 3선 정도 박원순 시장을 해왔고, 또 민주당 간판으로 또 서울시장을 나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민주당, 서울시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 정권의 정책을 이어받겠다. 그건 제가 아주 선의해서 좋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두 번째 봤던 저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 옆에 있는 이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의 여사인, 이제 저 부인이 강란희 여사의 손편지를 보았다. 예. 이를 안구에도 눈시울이 뜨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하나만 제가 궁금한 거. 그 피해 여성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강란희 여사가 힘든 건 이해합니다. 어쨌든 남편을 잃었고 유가족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다만 그 강란희 여사의 편지를 보고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피해자가 호소하는 거를 보고서는 눈시울이 안 뜨거워지셨나요?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보고, 일단은 선거 전략적으로는 우상호 의원의 어떤 경선 전략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선에서는 지지층만 잡고 가겠다. 어차피 민주당의 경선 룰이 여론조사 100%,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경선은 여론조사 100%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 50대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원표도 중요하니 일단 경선은 지지층을 확 잡고 가서 경선을 통과하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장현철 평론가님. 우상호 의원이 뭔가 본인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면 좀 급한 마음에 이 박원순 전 시장 카드를 던졌을 수 있는데, 이게 좀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 일반 시민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악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그래도 악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친문 세력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을 그리워하는 이 서울시장을 열었잖아요. 그때 이 분화소 앞에 추모한 행렬이 또 꽤 많았습니다. 그런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 유리하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난한 구도로 가게 되면 박영선 전 장관에게 지는 것이 회색이 짙어 보이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당내에서 당심을 휘어잡을 만한 반전의 카드가 필요했다는 게 우상호 의원이나 그 캠프 측의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평가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좀 뜬금없지만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현주 전 의원과 설전이 있었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우상호 의원의 아픈 구석, 새천년 NHK 사건을 꺼냅니다. 과거의 386의 이 정치인들이 이 광주 5.18 전야제 전에 어떤 이 술집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내용을 이현주 의원이 꺼내게 되면서 사실 많이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도화선에 불이 붙이면서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우상호 의원 측에서는 이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다른 논란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될 아주 갈급한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인 걸 알면서라도 당내 민심을 잡고 본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과거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다른 논란으로 논란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 강난희 여사의 편지글을 언급한 무리수마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앞서 김태현 변호사 언급처럼 이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점수를 얻지는 못할 전략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분석해봅니다. 우상호 의원의 이런 행보는 사실 인권위 발표 이후 공식 사과한 집권 여당의 방침과도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이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우상호 의원 캠프 측에서도 좀 반응을 내놨는데 보니까 한번 화면에도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는 좀 미안하긴 한데 죄송하지만 박 시장이 해온 시민운동이나 시장에 대한 가치를 같이 하겠다는 뜻이다 라는 입장을 덧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논란이 돼서 이제 그쪽 캠프 쪽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뭐 몇 차례 이미 그 인권위 조사 결과는 존중한다라고 표명을 했고요. 그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2차 가해는 절대 아니고 본인이 직접 뭐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성비위 관련 문제들은 더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하겠다라는 공약도 이미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공과 과가 다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박 전 시장님의 공,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분의 정책, 그 부분에 있어서 오롯이 계승 발전시키겠다라는 다짐을 얘기하신 것 같고, 예. 날이었던 것이 아마 이제 강난희 여사께서 손글씨 쓴 게 공개되면서 그걸 보고 또 아마 내일이 생신인 것 같아요. 예. 박 전 시장님의. 그렇습니다. 박 전 시장님. 그걸 떠올리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무리 선거가 굉장히 뭐 긴박하고 뭐 전략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상호 의원의 그냥 인간적인 내면은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4월 보궐선거가. 그래서 새롭게 매일매일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보면 실제로 양자 대결 구도만 봤을 때 단일화를 전제로요.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 뭐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의 상승세도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 실제로 안철수, 나경원 두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장 후보들도 예비 후보들도 오차범위 내에서 일단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짧게 짚어본 이유가요, 이도원 의원. 네네. 근데 실제로 요즘 정치권 관련해서 여론조사 말고 그 바닥 민심을 좀 헤아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도 제가 한번 이걸 좀 원고를 좀 읽어볼게요. 제일 덜 미운 사람이 서울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이유로 이 민심들이 이렇게 일부분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야 구도, 진영 구도를 깰 만한 그런 강력한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거가 구도와 인물과 이슈로 승부가 되는데 인물은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뭐 여야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어떨 때는 여당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당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슈도 뭐 거의 지금 뭐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정책 대결 하는데 특출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구도로 승부가 되는데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의 지금 활력 있는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여당의 지금 그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우상호 의원이 오늘 뭐 박원순 시장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뒤떨어져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가는 후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호 아마 후보가 보기에 박영선 후보는 분명히 굉장히 취약점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박영선 후보의 옛날 발언들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발언들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크고 논란도 끌 텐데 그걸 우상호 의원은 안 해요. 그게 어떤 페어플레이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무서움인지 모르겠는데
야당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마 야당은 조금 배우기 어렵지 않은가. 어쨌든 야당도 단일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무서움에 기반한 어떤 시너지를 갖는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여전한 논란, 서울시장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